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거의 처음으로 차에서 영상을 찍게 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아이폰 에어 장기 사용기에 대해서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출시 당일부터 사용을 했으니까 오늘이 11월 11일이거든요. 거의 2달 가까이 사용을 했어요. 벌써 2달이 지났는데 제가 그동안 아이폰 에어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본 같은 것도 안 적어와가지고 제가 그냥 생각나는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전에 아이폰을 뭐 썼냐 하면 저는 16 프로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16 프로 뭐 사실 얘기할 게 있나요? 좋았죠. 아쉬웠던 거는 딱히 없는데 제가 2번이나 깨뜨렸거든요. 한 번은 꽃집에 갔는데 그 바닥이 대리석이었어요. 거기서 아이폰 16 프로를 이 화면이 바닥으로 딱 떨어졌는데 뒷유리가 팍 하고 다 깨진 거예요. 제가 근데 정말 끔찍했던 거는 그 아이폰이 떨어지는 거를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빵 떨어지면서 깨질 때 쩍 갈라지는 거를 슬로우 모션으로 제 눈으로 보니까 그 소리도 못 지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뒷판 다 나가가지고 한번 갈았고, 지금은 뭐 헬스장에서 그랬던 것 같은데 아래쪽에 약간 크랙이 갔더라고요. 아이폰 에어는 뭐 지금까지 크게 떨어뜨린 적도 없고, 저는 필름도 안 붙이고 생폰으로 사용을 하면서 케이스만 가끔 꼈다 뺐다 하는데 아직까지 기스난 것도 없고 깨진 것도 없고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만족하는 건 당연히 무게랑 두께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제가 아이폰 8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 당근으로 10만원 주고 사진용으로 그냥 하나 구매를 해왔는데 그 아이폰 8이 항상 가벼웠거든요. 뭐 메인폰으로 쓰긴 힘들지만 가벼워서 들고 다니기 좋고 사진 찍을 때 좋았는데, 에어를 쓰다가 아이폰 8을 만져보니까 두껍고 무거운 거예요. 그만큼 아이폰 에어가 굉장히 얇고 가볍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이 한 손으로 들고 썼을 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새끼손가락하고 스마트폰을 받쳐서 사용을 하는데 16 프로까지는 새끼손가락이 맨날 아팠거든요. 그리고 요즘 현대인들이 그런다는데 새끼손가락이 다들 이렇게 휘어 있대요. 근데 아이폰 에어를 사용을 하면서부터는 이 부담감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손목도 덜 아프고 새끼손가락도 덜 휘어지고 굉장히 만족스럽고, 그리고 색깔 얘기를 해보자면 4가지의 색깔이 있는데 저는 사실 제일 안 이쁘다고 생각한 게 블랙이었습니다. 아이폰 블랙은 언제나 베스트셀링이고 항상 이쁘지만 에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만큼 가볍고 얇아서 블랙이 어울릴까 했는데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잘 안 어울리더라고요. 물론 멋있긴 합니다만은 제 취향은 아니어서 이 화이트 색상을 골랐던 게 정말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카이블루랑 핑크였나요? 그 색깔도 이쁘던데 약간 흰색인지 아닌지 헷갈릴 거면 아싸리 흰색이 낫다 라는 생각에 이 화이트를 골랐고요. 그리고 아이폰 에어가 처음 나왔을 때 모노 스피커라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제가 처음에 스마트폰을 썼던 게 스카이의 미라클이었나? 그 스마트폰을 쓰고 옵티머스 LT2 사용하고 솔이었나? 전 되게 비주류 스마트폰만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가 아이폰을 처음 사용했던 게 아이폰 7 플러스였는데 찾아보니까 그때부터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가 계속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모노 스피커가 들어간 아이폰을 사용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모노 그게 뭐 중요할까? 했는데 들어보니까 다르긴 다릅니다. 못 들어주겠어 이런 정도의 퀄리티 차이가 아니라 그냥 제 일반인 기준에서는 소리가 조금 작네? 출력이 조금 작다 정도의 느낌이지 막 퀄리티가 떨어진다거나 사용을 못하겠다 요 정도까지의 평가는 조금 야박한 것 같습니다. 저작권 없는 음악을 하나 틀어드리면 지금 음량의 절반 정도 찼는데도 이 정도 사운드거든요. 16 프로에서 2칸 정도의 음량을 내려면 아이폰 에어에서는 5칸 정도의 음량을 높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통화 스피커에서만 소리가 나오고 밑에는 아예 스피커가 없나 보더라고요. 소리가 안 나옵니다. 저는 근데 사실 아이폰 스피커를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하거든요. 차에서나 작업실에서는 이런 블루투스 스피커를 2개를 사용을 하고 있고, 집에서도 보통 맥북이나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로 음악을 들으니까 누워서 유튜브 보거나 설거지할 때 유튜브 보거나 이럴 때가 단데, 그냥 그럴 때 못 들어주겠다가 아니라 그냥 소리가 조금 작으니까 좀 더 소리를 키워서 들어야지 정도의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 소리가 작아서 좋은 게 있는데, 요즘에 잘 때 빗소리 같은 거를 틀어놓고 자는데 그거를 작게 틀어두고 자면은 되게 괜찮습니다. 스피커가
안 아쉽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아쉽죠. 아쉬운 건 맞는데 아이폰 에어 스피커 때문에 못 사겠다라고 하면은 글쎄요, 가격까지 고려하면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모노 스피커 때문에 아이폰 에어는 쓰레기다라고 하는 거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아이폰 스피커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카메라인데요. 사실 전면 카메라는 17%랑 같은 카메라 모듈이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전면 카메라로 촬영할 때 이제 이렇게 가로로 촬영이 되잖아요.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좋거든요. 가로로 촬영할 때 핸드폰을 가로로 놔야 되면 길어지니까 어딘가에 놓고 거치하는 게 항상 힘들었는데 어디 두는 공간도 되게 좁아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차에서 촬영을 할 때도 이렇게 세로로 두면 되니까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 좋은 기능을 왜 이제서야 넣어줬나 싶긴 하고요. 아이폰 에어는 카메라가 이렇게 하나만 달려있죠. 초광각이랑 망원 카메라 없이 광각 카메라, 일반 카메라 하나만 달려있는데 대부분의 상황에서 좋습니다. 결과물 자체가 나쁘진 않은데 가끔씩 아쉬울 때가 있더라고요. 17%가 드문드문 생각이 날 때가 있는 게, 일단 저는 망원으로 찍는 거를 좋아해요. 망원으로 찍었을 때 그 압축감이 되게 감각 있게 찍힌다고, 감성 있게 찍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데, 아이폰 16 프로는 5배의 줌이었거든요. 망원 기본 카메라가 5배 줌이었는데 그거는 너무 멀거든요. 제 기준? 제가 잘 사용하지 않는 화각이어서 망원 카메라가 아이폰에 더 이상 활용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17%로 넘어오면서는 4배 줌이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그 4배 줌은 꽤 쓸만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17 프로의 망원 카메라가 나한테 있었다면 내가 좀 더 많이 사용했겠다 싶기도 하고, 초광각 카메라는 사실 제가 잘 안 썼는데 있을 때 안 쓰는 거랑 없는데 쓰고 싶은 거랑은 또 차이가 있더라고요. 없으니까 필요할 때 또 못 쓰는 게 제한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비행기에서 그걸 느꼈는데, 비행기에 내가 기내식 먹는 거를 찍고 싶은데 1배율 줌으로 찍을 때는 좀 멀리 이렇게 핸드폰을 둬야 되잖아요. 초광각이 있었으면은 좀 더 편하게 찍을 수 있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네마틱 영상 촬영이 없는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물론 그게 없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닌데, 요즘에 영상을 찍으면서, 물론 지금은 오즈모 포켓 3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이폰 카메라로 찍는 게 되게 괜찮더라고요. 당연히 결과물이 좋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이폰을 사용을 하면서 아이폰으로 찍은 그 영상이나 사진의 색감 혹은 그 재질에 익숙하잖아요. 시청자들이 보는 입장에서도 좀 더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아이폰 카메라인 것 같아서 요즘에 또 아이폰으로 촬영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그럴 때 시네마틱 모드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약간의 아쉬움이 존재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배터리 얘기인데, 저는 배터리가 큰 핸드폰이건 작은 핸드폰이건 에어팟이건 뭐건 간에 항상 충전을 하고 다니는 스타일이라 어디 앉으면은 충전기 꽂고 집에 가면 충전기 꽂고 이래서 배터리 때문에 불편했던 일은 거의 없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런던에 갔을 때 촬영했던 영상을 보시면 아이폰 에어로만 촬영을 하면서 오전에 나갔는데 오전 10시부터 촬영을 시작했어요. 아이폰 에어로 여행 브이로그를 찍으니까 뭐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었는데 10시에 시작했잖아요. 제가 2시 반 정도 되니까 20%인가? 10%인가? 그러니까 여행을 갔을 때 많이 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는다는 기준으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면 방전이 되더라고요. 물론 여행 갔을 때는 보조 배터리를 들고 다녔겠지만 제가 그날 또 안 들고 갔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점심쯤에 한번 숙소에 들어가서 재정비를 하면서 충전을 하고 다시 나왔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배터리가 아쉽냐? 작냐? 라고 하면은 당연히 아쉽습니다. 아이폰 에어만 사용을 하시고 영상이나 사진을 자주 찍으시는 분이라면 보조 배터리는 챙겨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거 몇 가지 뭐가 있냐면, 제가 옛날에 아이폰 16E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하거든요.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저는 항상 유튜브를 틀거나 노래를 틀어요. 가방에서 맥북 꺼내기가 귀찮으니까 일단은 그 전에 스튜디오 디스플레이에 아이폰을 연결하고 노래를 틀거든요. 그런데 16E에서도 있었던 현상인데, 스튜디오 디스플레이에 유선으로 연결했을 때 화면이 안 나옵니다. 이게 원가 절감을 하는 애플의 전략인 것 같은데 어떤 현상인지도 모르겠어서 제가 이거를 뭐라고 명칭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스튜디오 디스플레이에 아이폰 연결해서 쓰는 사람이 사실 뭐 1000명 중에 한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를 뺀다고 그렇게 치명적인 건 아닌 것 같은데, 아이폰 프로를 사용할 때는 항상 그렇게 연결을 해두고 유튜브를 보거나 노래를 틀어놨는데 화면이 안 나오는 게 이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제 사용 환경에서는 약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원가 절감이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코어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은 케이스 문제인데, 사실 문제는 아니죠. 뭐 인기 없는 모델은 항상 그랬던 것 같은데 케이스 종류가 별로 없어요. 제가 최근에 가죽 질감에 조금 흥미가 생겨서 가죽 케이스가 써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폰 17 가죽 케이스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17 에어는 제가 구매했었던 그때 당시 기준으로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거 하나밖에 없어서 그거를 구매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비주류 핸드폰을 제가 아까 사용을 했었다 했잖아요. 그때는 진짜 케이스를 많이 쓰고 다닐 텐데 아이폰을 갖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갖고 싶은 케이스를 사고 싶어서였거든요. 그런데 아이폰 시리즈 중에서도 케이스가 별로 안 나오는 모델이 있다라는 게 약간은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만한 게 한 몇 주 전에 뉴스를 보니까 아이폰 에어 판매량이 굉장히 저조해서 이번 시리즈를 끝으로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마지막 에어 유저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그래도 저는 뭐 만족스럽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아이폰 에어는 내가 이거를 사용할 때 얻는 경험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가볍고 얇고 이쁘고 이 세 가지가 그냥 내가 사용할 때 정말 편하고 만족감 높게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 아이폰으로 만들어내는 결과물들 있잖아요. 노래를 듣는다던가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을 때는 분명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생산적인 일을 안 하신다, 가볍고 크고 괜찮은 아이폰 에어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유튜버 분들이라던가 사진을 많이 찍으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아이폰 프로, 일반, 에어 순으로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어2가 만약에 안 나온다면은 아이폰 폴드가 나온다라는 썰이 있더라고요. 갤럭시 폴드는 올해 7이 나왔죠. 갤럭시 폴드 8도 나올 텐데 아이폰 폴드가 내년엔 나오겠죠. 물론 굉장히 비싸겠지만 에어2가 안 나온다면 저는 폴드가 되게 궁금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아이폰 에어 사용기를 한번 찍어봤는데요. 만약에 아이폰 에어를 구매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앞에서 했던 얘기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고 구매를 하셔도 저는 후회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써본 사람은 느끼는 그 만족감이 있거든요. 굳이 점수를 매기자면 100점 중에 1, 2점 정도까지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8, 9점은 카메라랑 스피커 때문에 깎았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